네, 안녕하세요. 네, 신텍스 영어학을 원장 하스펠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희 학원의 어, 레벨 스타터 커리큘럼 설명 좀 드릴게요. 스타터 반은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학생이 되는 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처음으로 이 스타터 반은 처음에 뭘 배우게 되냐면 시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보통 일반적인 챕들은 시제가 12가지 챕터 중에 하나의 챕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아예 이 통째로 시제를 빼서 심지어는 동사 변화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사를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 세 개의 시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연습을 이렇게 첫 달에 삼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 동사를 숙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거는 성인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근데 이 현재 완료를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아니 has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과거와 과거 분사의 형태가 같은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 형식은 같은데 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같은데 이거의 차이를 문맥상 아니 흐름상 이게 왜 형태는 같은데 왜 이게 다른 거냐라는 거를 처음에 인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따라서 제가 4년간 15년 이상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가장 느끼는 건 첫 번째 동사의 시제를 일단 물론 이걸 달달달 여러 번 한 달 내내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 동사의 시제를 사실 마스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의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긍정문의 형태, 또 부정문의 형태, 의문문의 형태, 또 조동사가 들어간 형태로 여러 가지 네 가지 형태를 바꿔가면서 숙지한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지만 심지어 한 달 내내 그것만 연습해도 쉽지 않은데 12가지 챕터 중에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아니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시제를 학습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 시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심지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제를 먼저 저는 지도를 해왔었고 이번 저희가 신텍스 영어를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가장 초점을 가지고 두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시제다. 동사 부분이다. 그래서 동사 부분을 저희 첫 번째 달의 커리큘럼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제 특강은 아까 말했고 물론 처음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12개 시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들이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진행 등등등 이런 시제들을 다 숙지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 영어 자체도 매우 어렵지만 최대한 아이들이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 시제, 그다음에 완료 시제 정도까지는 숙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완료 시제인데 규칙 변화인 과거와 과거 분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똑같은 과거와 과거 분사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떨 때는 과거가 또는 과거 분사가 어떨 때는 규칙이고 어떨 때는 불규칙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형태하고 과거 분사의 형태가 똑같은데 어떨 때 have가 붙었을 때 또는 has가 붙었을 때 어떤 건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가 되고 단순한 과거시로 남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완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완료라 하면 경험이다 뭐 계속이다 완료다 등등 이런 용법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는데 현재 완료인데 왜 경험이고 왜 계속인지에 대해서 그 시제의 의미를 숙지시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동사 부분을 가지고 훈련하는 첫 번째 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동사에 대한 시제 부분은 이거는 어찌 보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물론 우리 스타트 반의 커리큘럼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 시제에 대해서 12개 시제를 말해봐라. 그래서 그녀가 뭐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12개 시제로 말해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수동 형태의 문장으로 바꿔봐. 그리고 이거를 조동사를 넣어서 형태 변화를 바꿔봐. 아니면 부사를 넣었을 때 그 어순 관계를 정리해보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은 전교에 거의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래서 이 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 숙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쉽지 않은 하지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시제를 첫 번째 달에 텍스트로 삼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달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법 과정인데 세드 위에 What's Grammar Plus 1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삼았습니다. 이 교재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절대 아니고 보다시피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등 고학년을 위한 필수 문법 심화 문법서라고 하는 건데 이 목차를 좀 보시면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찌 보면 기존 학원을 다녔거나 그런 친구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아는 내용일 거란 말이죠. 어느 내용을 다 말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달에 동사 부분을 삼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시중의 문법서에서는 거의 모든 형태의 명사냐, 형사냐, 부사냐,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 동사만 쉽게 그냥 한 챕터로 딱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문장이 뼈대가 될 수 있는 동사 구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달로 잡은 거고 사실은 동사의 뼈대를 잡았으면 스타터 반의 클래스에서는 사실은 전체 그래머의 절반을 잡았다고 보셔도 돼요. 절반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번째 달의 커리큘럼부터는 그 첫 번째 달을 잘 소화한 친구들이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소화를 따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법을 했으면 그에 해당되는 수준의 독해 문장을 가지고 다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신텍스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문법 다음에 구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문법은 품사 단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센텐스는 즉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단위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품사 단위에서 문장 단위로 즉 문장 성문 단위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보어가 뭐고 등등의 이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 스타트 반에서는 구문보다는 기본적인 저희 상반기 때는 문법과 그 다음에 그 문법을 적용한 독해 문장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독해를 할 때는 문장 성분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주어가 뭐고 동사 서술어라는 개념을 섞어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목적어다, 보어다 이런 개념을 숙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단어로서의 결국 문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라는 거기 때문에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상반기의 목표다. 그리고 그 문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독해, 문법, 그 다음 독해 과정이 이렇게 연이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이렇게 쭉 보시면 다시 한번요. 1월달은 동사훈련이고 2월달은 문법 그리고 그 문법이 적용돼 3월은 독해고 4월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What's Grammar Plus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법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왜 반복을 해서 세드에서 만들었겠어요? 그런 출판사에서. 그렇죠. 아이들은 그 개념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4학년 아이들한테는 문법을 가르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영어 교육자들도 많고 저도 그 말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문법적인 개념을 너무나 강조해서 지도해버리면 아이들은 동사, 명사, 형용사, 전치사, 접수사 이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말로도 그 개념을 아직 문법의 개념으로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 문장 속에 있는 그 문법 개념을 아이들이 완벽히 숙지한다? 그건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책 자체로 그걸 다 숙지한다기보다는 문법과 독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던 문법이 어떻게 다시 한번 적용되는지를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7월 달에는 뭘 하게 되냐면 영작 과정을 플러스로 같이 나가게 돼요. 영작을 같이 하게 되는데 영작에서는 이제 고객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긴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쓴 그 부분이 아니고 문법을 적용하는 그거를 다시 객관식 형태라든지 문장에서 수동적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재배열 해보면서 배웠던 문법 과정들을 견고하게 만들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달이 되면 기적의 영어 문장 트레이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적의 영어 문장 트레이닝이라는 교재는 보다시피 어찌 보면 이것이 품사 개념에서 문장 성분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중학교식 공부와 고등학교식 공부의 차이점이 뭐냐면 품사 개념에서 어 개념, 즉 문장 속에서의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통 중학교에서 구문학습이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초등 과정에서 가급적 이 아이들이 품사 개념에서 멈추지 않고 문장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 항상 고민이었죠. 왜냐하면 문법적인 개념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걸 문장 속에서 다뤄야겠다.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주어다, 목적어다, 뭐다 이거를 툭툭 치고 넘어가 버리면 그걸 쉽게 숙지를 못해요. 그 용어 자체,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용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 그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었냐? 문장 속에서 트레이닝을 하도록. 문장 속에서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어가 뭐다, 목적어가 뭐다, 보어가 뭐다 이런 개념을 접어주기보다는 이게 보다시피 물론 일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 우리가 중학교식 개념으로 보면 일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 그다음에 사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이지만 이걸 보다시피 다 뭘로 돼 있어요. 결국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따른 뒤에 동사 패턴에 따른 뒤에 단어가 뭐 동사로 끝날 수 있느냐, 아니면 부사가 오느냐, 형사가 오느냐, 명사가 두 개 오느냐, 명사가 두 개 오거나 또는 형사가 올 때 그 두 번 동사 다음에 있는 명사 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 또는 그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와 그 형사의 관계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는 관계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위에서 상위 개념에서 찍어 누르는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go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com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를 물론 일형식 문장이지만 일형식 문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go라는 단어가 왔을 때 문장에서 어떻게 문장이 나열될 수 있고 go라는 단어 come, run, work, live, work, be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문장이 그래서 끝나도 의미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숙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문학습이고 패턴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문, 패턴, 스트럭처, 신텍스 이런 많은 혼용된 개념이 쓰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신텍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핵심은 동사의 패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명사가 오느냐 형사가 오느냐 그걸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문장 성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동사 공부가 되는 거예요. 동사 공부가 핵심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제가 그 첫 달에 왜 동사를 달달달 지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를 제가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는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울 때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동사의 구조를 익히는 거고 동사를 예를 들어서 make라는 단어가 나오면 make가 만들다라는 뜻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되다. 어떨 때는 만들다, 어떨 때는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아니면 어떨 때는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또는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때 이거를 우리가 문장 성분 개념이라든지 문법 개념을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동사의 용례로, 동사의 유시지 형태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거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이거 문법 영어가 어려워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인지 어렵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거 단순한 동사의 용례를 배우라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고 결국은 동사의 쓰임을 많이 봄으로써 그거를 숙지하게 만드는 것. 즉 인지력이 높은 아이들 같은 연역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직은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많은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귀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귀납적인 학습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 체계가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구조를 설계한 것이 제가 이 커리큘럼을 만든 목적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의 영어 문장 트레이닝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 책은 사형식 문장과 오형식 문장입니다. 이건 이제 기적의 영어 문장 트레이닝의 다른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형식 문장은 아이들이 3형식 문장까지는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학년부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 예전에는 사형식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고 하면서 계속 학년이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중1 때 나오는 개념이 되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여기서 make라는 단어가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이게 뭐뭐를 만들다라는 의미로 보다가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라는 의미로 나오면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make가 사역동사 구조로 쓰였을 때 make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형사가 나왔을 때 그 구조가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혼재되다 보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죠. 어떨 때는 make가 3형식이고 어떨 때는 4형식이고 어떨 때는 5형식이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그걸 학습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결국은 뭘로 하는 거다? 문장으로 하는 거다. 문장으로. 그래서 많은 문장을 보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많은 우리 좋은 영어 교재들이 있지만 제가 이 교재들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4형식 문장이 핵심되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5형식 문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습을 본격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한다. 당연히 물론 앞에서 배웠죠. 앞에서 배웠는데 이걸 다시 물론 아이들이 그냥 뭐 5형식 책의 문장을 배웠다고 해서 그 숙지가 되면 이거 금방 하죠. 1년이면 금방 하고 금방 끝내겠지만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문장을 계속 중첩적으로 보면서 그거를 아이들이 체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체화함으로써 이게 5형식 문장의 구조였구나 라는 거를 그때서야 나중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5형식 문장이 뭐야?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해. 이게 아니라 5형식 문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를 보충하는 형사가 나오거나 동사가 나오거나 또는 명사가 나오거나 현재 분사가 나오거나 과거 분사가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함으로써 뒤에 동사 다음에 나왔던 그 명사의 의미를 보충하고 보완해주고 함으로써 문장의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찍어 누르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머리가 하얘져 버립니다. 하얘지고 하지만 많은 센텐스를 봄으로써 많은 문장을 봄으로써 숙지를 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책들이 전부 다 뭐예요? 결국은 동사를 중심에 가지고 쓴단 말이죠. 동사를 가지고. help란 동사, have란 동사, let란 동사, make란 동사, ask, want, hear, see. 여기 보면 지각동사류, 그 다음에 사역동사류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5형식 동사라고 하는 건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결국은 결국은 문법이라고 하는 거 초등학교 수준에서 물론 이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초등학교 문법, 고등학교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결국은 가장 뼈대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 그 동사의 용례를 숙지하는 것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동사 패턴을 많이 암기하고 그걸 숙지하고 많은 문장에서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아이들의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 11월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문장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11월은 결국은 독해 문장으로서 결국은 아이들이 우리가 수업 영어를 하는 거, 입시 영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것은 문법 문제 한 문제 빼고 수능에서 전부 다 독해거든요. 18번부터 45번까지 29번 문제를 빼고 전부 다 독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독해 능력을 잡는 거예요. 독해 능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동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문법을 배우고 그 문법을 적용된 독해를 배우고 그리고 그 과정을 또 반복하고 그걸 다시 우리 구문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기적의 영어 문장 트레이닝이란 아주 좋은 이름이죠. 아주 좋은 이름인데 결국은 동사의 쓰임을 훈련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합교재 있잖아요. 통합교재 영어 3부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학원에서 만든 교재예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vocabulary, grammar, conversation 즉 어휘, 문법, 그 다음에 해야 할까 세 가지가 한 박자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교재인데 제가 만든 교재를 한번 학부모님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본적인 결국은 단어를 결국 숙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hea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
자, 그 다음에 hair, 머리카락. 대부분의 아이들은 첫 번째, 이 발음표를 요즘에 읽을 수 있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고, 물론 발음표를 꼭 읽을 수 있어야 되냐? 뭐 본인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MP3를 잘 듣는다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음성 파일을 잘 들으면서 단어의 발음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절대 그렇게 능동적인 학습을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거를 확인하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학습자들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뭐 교육학적인 방법론에서 발음표를 배우는 게 좋다 또는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은 아이들이 영어 단어장을 가지고 학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발음표는 꼭 숙지하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 제시론이고, 그러면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 거냐? 우리가 문장으로 학습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회화 문장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head가 들어간 문장이면 what is on top of your neck? 너 목 위에 있는 게 뭐야? It's the head. 그럼 머리야. It includes the brain. 뇌를 포함해. 라고 해서 이 문장을 가지고 학습을 해버려요. 그래서 A와 B가 대화형으로 문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It's the head. 이건 머리야. 라고 한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의 대화 문장에서 그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고 따라서 회화 능력도 같이 겸비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걸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배워가는 그래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단어로 발음기호로 문장으로 예문으로 하지만 그 예문이 하나의 그냥 독해형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형 문장으로 함으로써 컨버세이션까지 다시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텍스트를 만들었다. 이게 제가 영어 3부작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겁니다. 신경을 보통 쓴 게 아니고 엄청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엄청 고민해서 만들었고 이게 제 어찌 보면 영어를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항상 단어장을 시키면서 해왔던 사실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얘들아 단어 대의 하나를 외우자라고 하면 아이들은 단어 뜻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문장으로 시험 볼 거야 라고 하면 또 그 문장을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학부모님들 기존에 보냈던 학원에서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 다 단어 뜻 이런 형태로 시험을 볼 거예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 메인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버케블러리 책이 있는데 그 버케블러리 책을 또 따로 학습 커리큘럼을 잡아서 수업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은 단어장을 하나 선택하고 단어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학원에 인강 사이트가 있거든요. 신텍스 영어라고 하는 인강 사이트가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저의 삶의 흔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텍스 영어학원 커리큘럼에 이 아이들이 학원 오기 전에 이 책을 가지고 미리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예습을 해서 공부를 해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이 학원 오기 전에 공부를 해서 학원에 오면 이 텍스트를 가지고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것까지 잡아나가면 이걸 메인 커리큘럼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사실은 이 커리큘럼을 전부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과정을 절대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영어 커리큘럼을 만들고 지도하는 원장이자 강사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 과정이 다 끝났을 즈음에는 중학교 내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동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동사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시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단순한 시제의 형식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핵심이 될 수 있는 동사들, 가장 뼈대가 될 수 있는 동사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들의 뒤에 문장 패턴을 숙지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문장을 패턴을 숙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법이 숙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구문화 신텍스 학습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영어학원 레벨 스타터 커리큘럼의 핵심이고 제가 이걸 고민해서 만든 전체적인 커리큘럼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매달 한 권의 교재씩을 마스터를 해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학원에서는 2달 동안, 3달 동안 할 수도 있는 교재지만 제가 15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학원이 될까? 경쟁력 있는 학원이 뭐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학원이 결국은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스파르타식으로 많이 이렇게 푸시도 해봤고, 아니면 혼도 내봤고, 암교도 받고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얼마나 철저하게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이 정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을 해야 될 책을 한 달 안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커리큘럼을 하나하나 책을 보고 하나하나 제가 그동안 또 가르쳐 왔던 책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달 안에 각각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물론 제가 이걸 끝낸다고 해서 제가 프랜차이즈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돈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생기는 건 없지만 이거를 하나의 커리큘럼을 1년 안에 다 소화를 했을 때 아이들이 결국은 중학교 올라갔을 때 최소한 영어 내신을 고민하거나 그럴 아이들은 만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커리큘럼을 고민했던 과정이 되겠고, 그리고 단어 하나를 단어장 뭐 시중 단어장 쓸 수 있죠. 좋은 단어장 많이 있고요. 그 단어장 문율이다 세다 아주 좋은 책 많아요. 아주 좋은 책 많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아이들한테 항상 단어 뜻 시켰지만 아이들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고 머릿속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문장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게 부모님 세대들이 학습했던 방식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습을 해왔을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수개월에 걸쳐서 이 텍스트 안을 만들면서 결코 쉽지 않았겠죠. 빠지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대화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이걸 만들기가 절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 여기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단어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의 레벨을 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막연한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더 어려운 단어를 씀으로써 추가적인 부담감을 계속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담아서 만든 영어 3부작 vocabulary, reading, 그다음에 conversation 이 세 가지가 같이 뭉뚱그려져서 만들어진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ocabulary, grammar, conversation이 물론 아이들 뭐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수준에 해당될 수 있는 이 문장은 필요에 따라서 의문형 문장이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더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어 학습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물론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버거워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직접 강의를 제작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그 시간을 아껴서 학원에서 테스트를 하고, 저는 그리고 결국 제가 이 만들어 놓은 이 영어 시스템, 영어 교육 커리큘럼을 1년 안에 다 소화를 해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중학교 가서 아이들이 내신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조금 더 본질적인 학습을 통해서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학습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레벨 스타터 커리큘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만든 커리큘럼 아니고요. 이거 하나하나 만들면서 어떤 물론 시중에 많은 책들이 훌륭하고 커리큘럼이 많이 좋을 거지만 정말 이 커리큘럼을 다 소화했을 때 아이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두 번째, 문법을 문법으로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동사의 용례와 패턴을 숙지함으로써 문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장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문장을 써가고 영작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대로 아이들이 1년 동안 충분히 학습해서 중학교 가서 아마 이럴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소화한 친구들은 저희 레벨1 과정이 있는데 이 레벨1의 과정을 중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요. 이 중학교 1학년의 레벨의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2025년에는 스타터 반을 시작한 친구들은 바로 레벨 2 중학교 2학년 과정반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바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저희 2024년 신텍스 영어학원의 레벨 스타터 커리큘럼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기존에 저희가 프랜차이즈형 교재가 아니라 시중에 완성된 교재를 가지고 이 완성을 어떻게 하면 오밀조밀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즉 완성된 작품을,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주 예쁜 사람을 막 섞어놨더니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아주 예쁜 사람을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피부, 코 모양, 입 모양 등등을 완벽하게 설계해서 이거를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완벽한 다빈치상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고민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뒤에는 아이들이 레벨 1이 아니라 레벨 2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레벨 과정에서는 바로 스트럭처가 핵심이 돼서 지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더 승리하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 저희 신텍스 영어학원의 레벨 스타터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